이렇게 해가지고 딱 합의하고 헤어졌죠. 근데 뭐 결국은 군대가 북한이 군 배치가 뜻대로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어린 나이에 그것도 모르고. 근데 저는 강원도를 탄원했거든요. 강원도 나간 놈들이 없어요. 그럼요. 지역군단이라 가지고. 그럼. 탄원하니까 저를 애국심을 높여가 준 거예요. 군사동부에서는. 갓나 새끼 아주 아버지처럼 혁명자세로 잘 자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수작이 속에는 새까만 게 있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저는 최전방에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해가지고 오군단을 뽑더라고요. 아버지는 미친놈이라고 아주 그냥 난리 났죠. 근데 DMZ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고 저도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잘못 떨어져가지고 땅크 부대에 떨어진 거예요. 예, 민경이 아니고 땅크에 떨어지면 땅크가 북한이 최전방에서 다 후방으로 후진 배치했어요. 네. 워낙 이게 한국의 전력이 탱크 킬러들이 많아서 어차피 전쟁 터져야 일선에서 그냥 다 학살된다는 걸 알고 저희들도 기술상학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땅크 부대에서 정치상학 있고 기술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상학은 땅크에 대한 어떤 구조 원리를 배워주는 기관인데 그 공부 진짜 빡시게 해요. 군대도. 근데 그때 조선해민군 땅크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차 점령지역에 대한 2차 잔당 서탕 및 질서 유지예요. 일단 공격은 아니고 들어온 거에 무슨 대한 얘기냐면 거는, 예, 1차 민경부대 그러니까 저기 낙하산 부대에 넘어가서 일단 다 파괴해 놓은 그러니까 1차 점령지역에 대한 그냥 잔당 서탕만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유지 거기 가서 점령하고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의 임무가 바뀐 거예요. 방어나 제2차 공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일선에 나갔다는 개죽음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탱크 부대를 다 후진 배치했어요. 전방에서 5km에서 10km 뒤로. 거기서 어떻게 그걸 알아보냐고요. 2년 동안 영양실조만 깨깨 걸리고. 참. 근데 가서 영양실조 걸려서 아버지가 이렇게 업고 오셨대요. 근데 지금 체격에 보니까 그게 뚱뚱하지도 않고 정말 체격인데 이렇게 평범하고 자그마한 왜소한 사람도 제대로 못 먹이는 그 어떤 밥을 주길래 도대체 그 정도로 너무 좀 슬펐어요. 왜냐면 요셉 씨는 2년 만에 아버지 등에 업혀서 왔잖아요. 아버지가 완강하게 해서 오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죽어가야 되는 줄 알고 죽었을 거잖아요. 실제 제 주변도 강원도 나갔는데 아들은 그냥 조국에 바쳤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냥 눈물 흘리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분명 죽었을 거예요. 어떤 밥을 제공받으면 그렇게 영양실조 걸릴까요? 가니까 어떤 밥 주던가요? 실은 신병훈련 제가 6개월을 받았는데요. 신병훈련 때는 흰쌀밥을 꼭 줘요. 그리고 부대 배치 받아서도 쌀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은 돼요. 영양실조 걸릴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열악한 위생시설하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병영 징집 시스템이에요. 북한은 지대 교방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신의주 놈은 제일 아래로 뽑아요. 맞아. 이렇게 곱하기 형식으로 뽑거든요. 함경도 신의주 놈들이 다 강원도로 내려오고요. 맞아. 여기 황해도 땡겨도 놈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대 교방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넘겨지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 지역에 적응이 안 돼. 신체 적응. 첫 번째 적응이 안 되는 물이에요. 수질.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화강암이 많아서 수질이 안 좋아요. 이게 석회수가 진짜 많고요. 석회가루가 많은 것이고요. 이게 태백산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게 안 좋거든요. 수질들이. 특히나 강원도 5군단 지역에는 진짜 안 좋아요. 물이. 그러니까 수질 검사해가지고 먹는 물 안 먹는 물 이렇게 가릴 이런 시스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한번 어디 주둔해가지고 그냥 그 현지 물을 바로 퍼서 먹고 100이면 100 다 설사예요. 그렇겠다. 네, 첫 번째는 거기서부터 그거죠. 이게 나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신병 훈련 때부터 아무리 흰쌀밥을 먹어도 설사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기보다는 이게 설사하다 보면 근데 의약품이 또 공급이 안 돼요. 맞아. 그러면 설사하면 한국에서는 그게 약이에요. 그 설사기라는 게 어디 편의점 가도 다 있는 약인데. 맞아. 근데 거기는 군의소 가면요. 저 군의관이 처방이 뭐냐면 저기 화로에 가가지고 수도기를 씹어 먹으래요. 숯을 씹어 먹으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때라미친도 없어요? 때라미친도 없어요. 씹어 먹으래요. 신터미친, 때라미친도 없는 거구나. 야, 그러니까 의약품 없지. 없는 거, 그다음에 처음부터 수질 관리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아예 북한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그 빵꾸가 나는 거고. 그런데 굶어 죽었다는 병명은 없어요. 아사라는 병명은 의학적으로 없거든요.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리면요, 다 결핵, 폐결핵, 위천공, 그 위가 얇아지다가 마지막에 기름을 쓰니까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배고프다 보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살 희망이 없으면 마음을 탁 놓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영양실조가 쭉 말라요. 진짜 사람은 정신력 때문에 죽어요.
근데 난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치겠다. 탈영경들이 어여 영양실 안 걸려요. 탈영해서 집에 가겠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끝까지 땅땅하게 살아남았어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설사해도. 근데 그냥 거기서 맥을 놔버리고 나 이제 여기서 죽는다라는 생각이 나는 애들은 그 자리에서 쭉쭉 그냥 다 쓰러져요. 네. 다 주저앉아지고. 그러니까 위, 장, 그리고 이 간 계통에 많이 망가져가지고 폐결핵으로 많이 죽고. 그렇지. 예, 그리고 간 쪽에 많이 망가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유일하게 소금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소금을 사탕처럼 먹고 다니거든요. 이 염분이 많이 섭취돼요. 그다음부터 이게 몸이 붓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이게 간이 나빠지면서 붓기 시작하면서 전신 복수나 아니면 이게 간이나 이런 췌장이나 이런 데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는 예, 거죠. 예. 저는 지금 물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는 거를 그러니까 들었으면 알았을 건데 난 들어보니까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가면 아예 산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걸 제대로 공급 못 해줘서 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팩트는 얘기해야죠. 쌀은 줘요. 먹을 건 줘요. 근데 그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프라들 그리고 시스템들 진짜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고 아니 군의관이 숫동이를 처방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설사하는데 숫동이를 처방한다는 게. 기본적인 의약품 공급도 안 되는 것들.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군인들을 10년 동안 거기다가 꼬르 박아가지고 그렇게 죽인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고. 강원도만의 그 잘못된 특성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것도 어찌 보면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국가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시잖아요. 북한이 신장로가 대부분이잖아요. 비포장도로. 그죠? 포장도로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강원도 지역이 산간 지역이에요. 포장도로가 없는 데다가 아시잖아요. 북한에 산에 나무가 없는 거. 없죠. 산에 나무가 없으면요. 비가 안 와도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비가 제일 안 오는 해도 홍수 피해는 매해 받아요. 그럼 산에서 홍수 피해 받으면은 제일 먼저 유실되는 게 길이에요. 맞아요. 포장도로도 아닌데 그 비가 한번 쑥 스쳐 지나가면 길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맞다. 그러면요. 사단 군단에서 공부를 못 해요. 그렇다고 헬기로 공수를 하면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 공수를 하죠. 맞아. 기름이 없죠. 그러면 뭐 헬기가 안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등짐으로 지어놨는데 그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여름에는 무조건 사단에서는 고정적인 똑같은 패턴의 명령이 떨어져요. 3개월 정도는 자체 해결하라고요. 식량을. 그러면 뭐 농장원들이 버리고 간 밭을 무상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자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열악하냐면 강원도 땅이 또 열악하잖아요. 농사 잘 안 척박하고. 돼요? 안 돼. 돌강원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 여기서는 강원도 농사 잘 안 되나요? 여기는 잘 되는데 그게 북한의 땅은 모두 산성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요. 예. 아, 여기는 그래도 비료 많이 쓰는데 비료 많이 쓰면 밭이 안 좋다는데 북한은 비료도 안 쓰는데 산성화가 다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저주받았나 봐. 아, 북한이 이것도 김일성, 김정일의 엄청난 잘못인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북한이 어느 순간 전국 토지 개량 사업을 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세대, 맞아요. 80년대 세대는 불도저로 다 평타 만드는 시기가 네.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체농법 어쩌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체농법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이게 우리가 개국교양 그 교육을 할 때 뭐라 네. 그래요? 우리 땅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남조선에 도망간 지주 자본가놈들이 다 토지문서를 갖고 내려갔다 가지고 그러죠. 내려와가지고 또 뺀. 이제 다시 유교가 터져서 이제 토지문서를 갖고 오면은 맞다. 그러니까 김일성이요. 다시 북침당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남조선한테 먹히면 그 토지문서를 갖고 있는 놈들이 자기 땅을 찾을 것이다. 절대로 못 찾게 하라 한 거예요. 못 찾게 하라 그러니까. 대가리가 좋구나. 근데 옛날 토지문서의 그 주소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까지 내 땅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된 거는 다 요 논두렁에서 저 논두렁, 저 논두렁에서 저 논두렁에서 옛날 과거의 논두렁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북한에서 불도저로 다 갈아먹잖아요. 못 땅을 찾게 못 봐요. 찾아요. 나 이제 나 이거 못 들은 것 같아. 나 처음 들어요 지금. 근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네.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저도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북한에서 항상 그 교육 개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가슴 뜨끔했던 게 한국에 와서 보수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해병대 전후의 아저씨들 네. 막 우파 시위하고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6.25 때 말이야 1.4후퇴 때 땅 문서를 갖고 내려왔어. 맞는 거예요. 북한이 천천한 게 네. 가슴 철렁한 게 김일성이가 이 헛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가슴 철렁했던 게 맞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토지문서를 다 갖고 온 게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 법적으로 그게 진짜 소유권에 대한 그 소송은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것이지만.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6.25도 명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국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땅 뺏길까 봐.
그러니까 공짜로 나에게 나눠준 땅인데 이 땅을 뺏기면 난 죽은 목숨. 그러니까 6.25 때 서울 거네. 3일 만에 전명한 그런 질풍노도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무조건 남조선은 갈아엎혀야 된다. 심리적으로 뭔가를 작업을 한 거지. 이게 선전선동의 가장 최고의 그거는 진짜 공산당은요. 못 따라가죠.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기반해서 바로 땅을 갈아엎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근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북한이 남침을 포기하는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한 7, 80년대 시기에 북한의 군사력이 이제 남한한테 안 된다라는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 방어 전략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공격보다 공격, 방어에 중심을 둔 거네. 70년대 이전까지는 공격 전술을 써가지고 청와대 습격 내려오고 울진 삼척에 막 100여 명 투입하고 막 무장으로 한국을 자극했는데 80년대부터는 테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전쟁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칼기 폭파시키고 뭐 공항 폭파시키고 뭐 아웅산 테러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좀스러운 짓만 했죠. 양아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조선을 밀어버린다라는 거는 이는 포기하고 이제는 전력 차이가 이제 게임 오버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의 모든 진지 전투 다 방어로 돌아섰어요. 유지. 공격에서. 그래서 이게 지연 작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북한도 토지 개간 운동을 하면서 야, 남조선 놈들이 절대로 못 찾게 하라. 해서 사카라. 그래 밀어오니. 근데 그게 농사 안 되는 거하고는 상관 있어요. 유엔 농업기구에서 와서 말렸어요. 하지 마라 이러고. 이렇게 하면 농사 안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지구의 땅덩어리가 농사질 수 있는 땅덩어리 두께가 얼마나 되는데요? 진짜 얼마 안 돼요. 그걸 다 갈아엎고 돌이 드러난 거죠. 지금 모든 땅 갈아엎어 보세요. 특히나 조선반도, 한반도의 땅은요, 농사지을 땅이 약해요.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저 대자원이 아니에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누적된 토양이 없어요. 그러네. 그걸 누적되지 않은 토양 고작해야 파면 뭐 몇 메다 안 돼서 다 토양이 없어지는데, 예, 자갈라고 돌아오는데 그걸 다 갈아먹다니까요. 그럼 농사 될 경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 그거예요. 1차적으로 그 두 번째 주체농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모작, 삼모작을 강요했어요. 똥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남아도 아니고 땅은 삼모작이 되냐? 땅은 쉬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농사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 곡식을 고부할 때가 있어요. 그게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패턴이 돌아오더라고요. 자연도. 그러니까 그게 농사 안 짓는 땅도요. 과일들이 7년에 한 번씩 아예 아무것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 이젠 쉴게 하고 자연이 알아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북한은 그 이모작, 삼모작에다가 주체농법이 얼마나 허구라면요. 소출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주고 그만큼 쫌쫌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쫌쫌하게 심으면 땅이 혹사당해요. 그럼 영양분 쪽쪽 빨리고 진짜 마지막에 그 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엎친 덮친 게 다 인재들인 거죠. 김일성, 김정일부터 해서 진짜 물에 똥밖에 들어찬 게 없는 놈들이 그런 경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딴 식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네. 그러니까 유엔 농업기구에 와서도 그랬어. 야, 너네 이러다가 농사 망한다. 이러다 대기군 온다. 그러니까 대기군이 이미 예정된 거예요. 김일성이 때부터. 그 땅을 밀어버릴 때부터. 가뜩이나 자급자족이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다가 있는 땅까지 다 밀어버리니까 농사가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농사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아니라 그 꼭대기에 있는 그것들 잘못인데 체제가 잘못돼가지고 그 지도부가 잘못해서 백성이 뭔 죄예요. 조선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맞아요. 우리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겠다고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농사 짓느라고 그리 고매는데 왜 북한만 이렇게 가난하고 왜 북한은 이렇게 농사가 안 될까 그 고민이었어요. 농장원들 새벽부터 나와서 농사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굶어 죽어야 돼? 그거는 진짜 뿌리 깊은 그 지도부의 잘못된 그런 것들. 그러면 그 군에서 3개월 시신양을 자체로 뭐라 하라고 할 때는 농사를 죽게 내기로 하면 농사는 좀 됐나요? 농사는 됐는데 농사 되기 전에 이미 다 파괴돼요. 도둑질? 배고프니까 서로 도둑질하거든. 서로 있는데 예. 1중대는 2중대 털고 2중대는 3중대 털고 3중대는 1중대 털고 1중대가 2중대가 담합해가지고 3중대 털고 3중대 2중대 담합해서 1중대 털고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예요. 인간의 시스템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악마가 돼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것은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심도 쌀떡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나한테 뭐가 있어야 굶어 죽는 사람을 봤을 때 내 거를 베풀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내가 당장 굶어 죽고 내 새끼 굶어 죽이겠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배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 사회가 그렇게 악착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악독하게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서로 신뢰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 깨버렸잖아요. 신형 신뢰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고 무조건 널 털어야지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완전 진짜 천민 의식을 지금 너무 깊이 심어준 거예요. 그게. 양육강식.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아무리 땅이 좋아도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거고 사람들은 서로가 죽일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털고 도둑질할 거예요. 그 헝그리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물자가 가난한 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몽땅 그렇게 일그러진 거죠. 오늘 내가 그거를 털지 않고 먹지 않으면 내일을 내가 굶으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필요 없어도 저걸 털어서 내가 오늘 먹어야 2, 3일을 버틸 수 있다는 이 정신 때문에 도둑질 많이 가요. 대학교 가서 교도 갔어도 옆에 가서 뭐 도둑질 가자 하면 이거를 우리는 양심의 어떤 가책 없이 콩 털러 가고 강냉이 털러 가고 다 도둑질 가도 신형 공작대라고 하죠. 신형 공작대잖아. 너, 나 혼자 갈 때는 도둑질이지만 같이 으쌰으쌰 망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전투인 거예요. 아, 그렇죠. 전투. 망보는 사람. 유격대 신형 공작대죠. 나름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죠. 한 번도 저는 그때 이게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렇죠. 없어요. 북한에서는 습격, 무습격 가자 배고프니까 이러잖아요. 군대는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는 뭐 그게 의무적으로 상전들이 시키니까 그걸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도둑질해서 먹고 막 이랬는데도 그러면 2년 동안 그냥 그게 반복이 돼서 이미 영양실조 온 거네요. 그렇죠. 반복이 되는 거고. 저는 물이 안 맞는 게 되게 심했었어요. 그럼 2년 동안 그냥 그 설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고 또 조금 고쳐지면은 물이 안 맞아가지고. 물이 안 맞으면 진짜 안 맞아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적응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 물을 마시는데 아무리 적응해도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